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7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이정일입니다. 토요일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제가 아무도 안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이제 뭐 민원연 소식 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설 앞두고 있어서.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최근에 그 성매매 보도 관련해서 토론회를 갔다 왔다 했잖아요. 요 내용을 제가 약간 정리를 한 게 있어서 요걸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토론회는 제목이 뭐였냐면요. 저는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사건을 통해서 본 성매매 집결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 보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발제의 대부분은 이제 그거예요. 성매매 집결지 도대체 왜 우리가 이거를 못 없애는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전에 한번 막 없앤다고 막 한번 했던 적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근데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그 도대체 왜 못 없애는가? 이 주제의 토론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제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발제가 한국 사회 성매매 집결지 현황과 정책적 대응 과정 굉장히 거창해요. 두 번째는 성매매 집결지의 역사와 지역 사회의 변화 및 과제 이런 굉장히 어려운 두 개의 주제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에 딱 이거예요. 이 성매매 집결지가 없애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법과 제도의 미비 또는 어떤 단속의 한계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는 성매매 집결지라는 것들이 대부분 예전엔 낡은 집이었는데 여기가 다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좋아졌는데 좋아지는 과정에서 그게 없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제가 이런 말 이제는 좀 애매한데 포주라고 하시죠. 네. 그 이제 성매매 집결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그 네. 주인장들 집도 가지고 있었던 주인장들은 돈을 벌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를 다 재개발이 돼서 네, 재개발이 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업원들은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리고 자기가 일을 접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도 보상받지 못하고 원래 전세를 살았던 분들. 그러니까 포주지만 전세를 살았던 포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 우리가 네, 가게를 네. 하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주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여성분들하고 같이 그곳에서 계속 버티면서 우리의 어떤 생존권을 위해서 계속 이제 우리 못 업소를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재개발을 둘러싸고 이게 거의 재건축 과정에서 이 성매매 집결지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은 해버렸는데 그 인근 다른 데로 약간 버티면서 계속 그걸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이제 토론회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들으면서 참 이게 답이 없고 결국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내려고 하는 그 검찰이나 경찰의 대응이 있어야 되고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섣부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뭘 얘기했냐면은 당시에 천호동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던가 이게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요? 성매매 업소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도했던가 요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발제를 부탁받았을 때는 어땠냐면 이제 천호동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불이 나서 성매매 여성들이 이제 다쳤다. 많이 몇 명이 돌아가셨고 다쳤다. 그런데 보도가 너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보도가 이상하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저희 민원연에서 모니터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이슈가 있는데 인천에 미추홀구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 옐로우하우스라는 성매매 집결지가 있어요.
근데 이 옐로우하우스라는 성매매 직결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조례가 하나 생겼는데요.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위해서 자활 지원 사업을 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인천 미추홀구라는 구의회에서.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다. 세금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준다니 말이 되냐. 이러는 그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리면서 이게 심지어는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고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제법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발제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제가 언론을 본다고 보는 편인데도 천호동 화재에 대해서 그닥 관심을 갖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요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때 당시에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곳이 그 공동대책위가 있거든요.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사건 공동대책위가 있는데 이 인근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소냐의 집이라는 그 천주교 쪽,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하시는 그 여성 인권 상담소가 있거든요. 성매매 여성들이 거기 많이 천호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나와서 그동안 화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쭉 어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 토론회에서.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더 마음이 좀 찐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이제 불이 났는데 불이 난 그 장소를 텔레비전에서 YTN 보도나 이런 거 보시면 집이 있는데 단독주택인데요. 단독주택에서 그 성매매 그 종사자들이 거기서 사셔요. 각자 한 방씩 하고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런 곳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업소는 대부분이 거기서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말하기 참 애매한데 아무튼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생활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라는 것이 이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깊이 잠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아침에 불이 났어요. 자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바닥이 전부 다 그 무슨 카페트 같은 게 깔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창문이 원래 큰 창문인데 그걸 시멘트로 막아버리고 아주 작은 창문만 이렇게 있었어요. 그 집이. 구조를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 집에서 이제 불이 나서 이거 16분인가 만에 들어갔는데도 돌아가신 거예요. 굉장히 유독가스로 빨리 돌아가신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언론에서 보도했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언론이 불났음. 몇 명 죽고 몇 명 지금 실려갔음.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거든요. 사망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한 명 더 죽었음. 이것만 단신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것처럼 대부분이 이게 천호동 성매매 직결지가 아직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죽었느냐. 왜 이런 집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었느냐. 이런 질문은 전혀 하지 않는. 그냥 불만 났다. 네. 불났다. 그런데 성매매 업소였다. 그건 얘기해줘요. 그건 얘기해줘요. 그렇게 이제 보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수녀님이 이제 말씀해주시는 천호동 성매매 직결지 화재 참사로 드러난 문제점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요거를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번 사건의 원인 중에 첫 번째는 국가가 성매매 직결지를 방관해 왔다는 점이다. 우리 한국 정부는 기지촌 성매매와 기생관광을 정책적으로 육성해 왔었고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에서는 성매매를 안보와 외화벌이의 그 수단으로만 생각을 해왔었다.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기생관광에서는 국제관광협회에 요정과를 설치하여서 요정과 접객 여성을 직접 관리하기도 했었다. 우리 국가가 이런 일을 해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강력한 금지 정책이 나오자 이것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그 모순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전에는 성매매를 거의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그렇게 해오다가 박정희 때죠. 그렇죠. 네. 1960년대에서 80년대 극심한 가난 때문에 미군 기지촌에 살며 성매매에 내몰렸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양공주라 불리며 사회적 멸시에 숨죽여 살았던 이제는 70이 넘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무대에 섭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삶은 역사였고 기억하기 위해 무대에 올렸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주도했던 기지촌 정화 사업. 당시에도 성매매는 불법이었지만 대통령 직속 정화위원회는 이들을 미군 위안부라 부르며 관리했습니다. 보조들은 여성들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먹였고 성병 치료 과정에서 숨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관리는 나라에서 했잖아요. 606구 맞으면서 죽은 거 간 여자도 봤어요. 양공주라는 사회적 멸시 속에 가족과도 연을 끊고 홀로 지내온 할머니들. 난 빈 껍데기가 된 거지요. 왜냐면 돈을 다 걸러줬는데 가람 치고도 못 받았잖아요. 올해 법원은 미군 위안부의 존재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진실규명과 생활안정 지원을 담은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매매가 불법이 되면서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관행에 따라서 성매매를 강력하게 해결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가의 현실이다. 국가의 이중적인 태도가 천호동 화재 사건의 발생 원인의 하나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가져왔던 게 천호동 화재 사건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매매 직결지를 폐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천호동 성매매 직결지의 폐쇄 과정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이윤과 관련이 있대요.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아까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화재가 발생한 이 구역에서 2018년 3월에 이주가 예정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주가 미뤄졌고요. 이 구역 내에 성매매 업소들은 여성들을 이용해서 이주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보상비를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계속 이분들은 또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떤 이해관계가 맞은 거예요. 버텨라. 버텨서 계속 장사하자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 거기에서 버티다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주가 돼야 되는 지역이에요. 지금 재개발 때문에 재건축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거의 폐허 같은 그런 상황,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게 무슨 지금 결과를 봐서는 1층에서 연탄 난로가 이렇게 하면서 불이 났다라고 네. 폭파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불이 붙었다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지금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이용당하면서도 자기가 이용당한다고 생각 안 하고 나는 이게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계속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가지 못하고 보상도 뭐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어떻게 그냥 있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불법 공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성매매 직결지 내 업소들은 불법 영업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없다고 합니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해 놨지만 이를 방관하는 국가의 태도로 인해서 성매매 여성들은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성매매 직결지는 사람의 주거가 아닌 성매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래요. 그래서 화재가 난 업소도 바닥은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만 되어 있었고 전부 카페트처럼 되어 있었고 그리고 2층도 40평이 안 되는 면적에 6개의 방이 불법 개조돼서 밀집해 놓은 상태였고 창문을 시멘트로 다 메우고 그나마 창이 있는 방에는 방범창을 설치해 놓아서 전혀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상구가 없는. 일반 우리가 사는 데는 불이 나면 우리 건물도 다 그렇게 뭐 깰 수 있게 하고 하강기가 그렇죠.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불이 나고요.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네 번째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수녀님이 강조하신 건 성매매 직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체계가 개선되어야지 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직업 훈련 지원의 지원 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장기간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던 여성들을 위해서 심리 정서적 지지,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고 탈업소를 하기 위해서 주거 공간의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이 탈업소하여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재환 훈련 정도만 해주는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뭔가를 할 여력이 없다라는 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이 경제적 부분이 해결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찡했어요. 이분들이 낸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 성명서를 이제 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이 뭐라고 나면 1.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목숨을 잃거나 상처 입은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최선을 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를 비롯해서 남아있는 성매매 집결지의 사회 정의와 여성 인권에 부합하는 폐쇄 과정을 위해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직결지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전담팀을 구성해달라. 네 번째가 제일 찡했는데요. 거짓 뉴스를 양산하면서 성매매 알선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은 즉시 이를 바로잡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라 라고 써 있었어요. 그게 이런 보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지? 12월 24일 날 발표한 거거든요. 이게 네. 작년에. 나는 아직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이 사람들은 거짓 뉴스를 양상하며 성매매 알선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이 있다고 지금 화가 났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제가 이게 다 서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니터를 했죠. 해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천호동 사건은요. 이럴 만한 내용이 정말 너무 없어요. 그냥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다 단신이고요. 네. 제가 아까 말한 그게 결론이에요. 불났다, 사람 죽었다, 몇 명 다쳤다, 문은 이렇게 됐지만 착취나 이런 구조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오히려 업주가 그러니까 그 업주가 그 여성들을 깨우다가 끝까지 깨워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같이 거기서 숨졌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미담에 가까워. 그냥 이 업주는 나름 같이 탈출하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매매 업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라든가 이 지금 제가 쭉 얘기한 어떤 이런 맥락을 얘기하는 보도가 없어요. 그냥 다 단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악의적인 보도가 많이 있었냐?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도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은 카톨릭 신문, 이게 수녀원에서 지금 계속 수녀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카톨릭 신문에서 좀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고요. 좋은 보도가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도가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데 저도 실수를 할까 봐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이 집창촌이라고 그러니까 창녀촌이 이렇게 모여있는 촌에서 집창촌이라는 그 예전엔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이 단어 쓰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고 성매매 집결지라고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천호동 관련된 보도에서 집창촌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언론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쓰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도들이 다 뻔할 뻔짜여서 별 내용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좋은 보도가 2개 있었습니다. 제가 이 좋은 보도를 좀 얘기해 볼게요. KBS에서 2019년 1월 9일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고 한참 지났죠. 그런데 화재 이후 철거한다더니 천호동은 여전히 영업 중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어요. 지난 연말 서울 천호동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불이 나며 2명이 참변을 당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업주들은 일대 철거가 곧바로 예정돼 있었다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들 업소는 여전히 불법 영업 중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강푸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단 10여 분의 불길에 6명의 사상자가 난 천호동 성매매 업소 화재. 철거를 사흘 앞뒀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 지금 우리 철거에 지금 나가는 중이거든요. 내용물이 비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거 중인데 이런 일이 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떠났다는 거리, 정말일까?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집요하게 말을 겁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경찰차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관없어.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야. 지금 있으면 되는 화재가 있지 않았냐고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최근에 여기 불났었잖아요. 네, 앞에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잠깐 지금 불이 끄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고 영업은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는 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에 걸려갖고 아무 상관 없고 불만 끄고 하는 소리지. 취재진이 확인한 성매매업소만 10곳 이상, 여성단체는 100명 넘는 여성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추산합니다. 업주들이 철거되는 마지막까지 절대 영업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업이 뭐 이제 중단되면은 권리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없는 위치에 될 거 아닙니까? 경찰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자기는 아가씨 아이다 이래버려요. 아파트는 이모고 저는 여기 청소는 아줌마가 이래버려요. 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언제든 같은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지원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화마가 휩쓴 뒤에도 대책 없이 방치된 천호동 성매매업소들. 성매매 여성들이 같은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위험해요? 불이 날 수 있잖아요. 막 촛불 켜고 뭐 난로 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불을 끄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시 보도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한겨레 보도인데요. 12월 27일 보도인데 작년 천호동 화재 공대위 서울시 성매매 집결지 반갑 말라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당시에 천호동 화재 사건 공대위와 서울시가 면담을 합니다. 이 면담 내용을 자세히 전하면서 왜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이건 재건축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공대위가 근본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나서달라. 서울시나 경찰이나 이런 어떤 뭐라 그러죠? 단속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 내용들이 잘 담겨 있어요. 이 보도에서. 그래서 이 정도가 비교적 좋은 보도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정말로 좀 깊이 있게 모니터한 것은 그나마 보도가 많이 나온 인천시의 미추 홀구 성매매 집결지인 옐로우 하우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국민 혈세를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범법자 아니냐 그 사람들 이러면서 막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때 이제 나온 말들이 굉장히 황당한 말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여론이 형성됐을까? 보도가 제대로 된 것일까라고 찾아봤어요. 제가 네이버에 있는 모든 관련 보도를 다 모아봤거든요. 첫 보도가 경인일보에서 2018년 8월 6일 날 나왔는데 미추홀구 성매매 피해자 자활 돕는다라는 제목의 굉장히 드라이한 정상적인 보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8월 6일 날 보도였잖아요. 8월 13일 날 갑자기 인사이트에서 사회에 복귀하는 성매매 여성의 1인당 생활비 2,260만 원 지급한다는 인천시. 아, 인사이트. 인사이트가 이런 보도를 냅니다. 네. 이게 제목이 되게 묘하게 그러네요. 안 입곱지. 네. 사회에 복귀하는 성매매 여성의 1인당 생활비 2,260만 원 지급한다는 인천시. 네. 이렇게 보도를 냅니다. 이 안에 아주 짜증이 난 거야. 왜 2,260만 원씩이나 사람에게 이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도들이 슬슬 늘어나요. 그러다가 연합뉴스에서도 같은 날 인천 집창촌 옐로우하우스 종사자의 한 명당 2천만 원 자활 지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연합뉴스는 참 생각 없이 이런 보도들을 이렇게 금방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KBS는 뭐라고 하냐면 같은 날 인천 집창촌 종사자 자활 지원 조례 입법 예고라고 이렇게 또 내놓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니까 그 다음 날 8월 14일 날 인사이트가 인사이트 진짜 문제더라고요. 인사이트. 뭘 내놓냐면은 성매매 업소 여성 지원금 반대한다. 온라인에서 폭풍 공감 얻고 있는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폭풍이 지금 막 불고 있다라고 하루 만에 폭풍이 불기 시작해 자기네들이 폭풍을 거의 낸 것 같아. 그런 보도들을 막 냅니다. 그러면서 문화일보, 기호일보, 중앙일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등등에서 전부 이 국민청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해 줍니다. 그래서 완전 부정적인 여론이 엄청 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내용을 볼게요. 일단은 이 보도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요. 국민 반감을 부추기는 보도가 제일 많았어요. 전체 보도 양 중에서. 그런데 이런 보도들이 이제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1인당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산 사람에게 2천만 원을 준다는 건 사실은 그냥 한꺼번에 2천만 원 줄 것 같잖아. 이 말만 그렇죠. 들어서는. 현금으로 줄 것 같잖아. 막 웬일 막 이렇게 생각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인천시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1인당 2천만 원씩이나 줄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런 제목을 부각하거나 그리고 반대하는 비난의 목소리를 제목으로 뽑은 기사가 33건이나 됩니다. 특히 제가 말한 인사이트가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경기일보나 뭐 기호일보 등에서도 제목이 이런 거예요. 성매매 여성 자활에 왜 시민 혈세를 쓰냐라고 계속합니다. 혈세, 선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파이낸셜 뉴스를 한번 보면 성매매 여성의 2천만 원대 지원, 철거 앞둔 옐로우하우스 형평성 논란이라는 1월 9일 보도가 있어요. 이 보도에서는 미추홀구의 조례를 설명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조례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불법으로 성매매한 여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옳은 것이냐라고 얘기했고 조례가 공표됐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그대로 이제 올려주는데 이 글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학자금에 허덕이는 청년들이나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폐지를 주우면서 살아가는 노인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 성매매 여성이 약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큰 돈을 지원받는다니 이해할 수 없다. 정당한 노력과 희생을 강요받고 살아온 젊은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냐? 라는 이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여론이 이런 여론이 많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몸 팔 줄 몰라서 안 팔고 사는 줄 아느냐. 밤새워 일하다 망해도 안 주는 돈을 몸 파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이 나라냐라는 이런 댓글들을 올렸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로 근데 이게 그냥 댓글이 아니에요. 기사라니까. 기사 내용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댓글을 다 기사화로 처리해 준다는 게 그게 되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요. 이제부터 진실을 얘기해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VS 찬반 양론으로 다루는 보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VS로 하는 게 그보다 적어요. 조금 적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VS 보도보다 그 전에 좋은 보도를 좀 얘기하면 이게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보도를 얘기해 볼게요. 독서신문에 성매매 여성 자활 국가의 몫인가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다른 좋은 보도는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요. 매매 피해자 여전히 폭력 협박 시달려. 그러니까 성매매 피해자 사회적 편견에 2번 운다라고 하면서 성매매 피해자들이 사실은 되게 힘들다라는 내용을 조선일보가 담아줍니다. 중앙일보 최은경의 옐로우하우스 비가라는 시리즈편 5편을 냈는데 정말 좋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옐로우하우스 아까 제가 말한 미추홀구라는 곳이 옐로우하우스라는 집결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를 가가지고 거기 있는 여성들을 다 인터뷰를 해서 그 여성들의 피해자성을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매매의 어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피해자다. 물론 자발적으로 온 성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자발적으로 왔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우리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난과 많은 것에서 그 어떤 여성에게 그런 어떤 생계를 의존하는 대부분의 그런 집들이 있는 거야. 뭐 아버지, 엄마가 뭐 장애가 있고 뭐 가난하고 병이 나고 해서 멀쩡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는데 내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의 최고치가 지금 자기한테는 여기여서 할 수 없이 내 능력에는 여기 있는 것이고 여기서 벗어나면 내 부모에게 뭘 할 수 없고 막 이런 그런 내용들을 지어낸 게 아니고 그냥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서 쭉 뽑아내는 이게 시리즈 글을 썼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그리고 어떤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안에서 그 어떤 말도 안 이게 전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뭐 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리고 성매매를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충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인권 측면에서 잘 다뤄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서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성매매 여성 왜 도와야 하냐고요? 사회적 약자 외면한 대가라는 9월 24일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옐로우하우스를 직접 방문해서 종사자를 만나서 그들의 생활상을 지켜보고 그들의 삶의 여정을 다 들여다봐서 이렇게 작품을 만든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형 작가인데 이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서 착취에서 착취로 이어져서 종사자들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였다. 종사자 대부분이 각종 폭력과 고리사체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 같은 이곳으로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었다. 감금된 상태는 분명히 아니지만 사실상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 상태였다. 일부에서는 종사자의 자활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한 대가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 지원금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들을 보듬을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인터뷰를 실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인근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의 희희낙낙 상담소의 정미진 소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자활 지원에 희망을 갖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의 자립을 도와야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제발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사가 9월 24일 기사인데 이게 왜 나오냐. 아까 제가 말한 8월 달에 너무 이게 여론이 약화되면서요. 이게 뭐라 그러지? 이 조례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단순히 성매매에 대한 게, 성매매 여성에 대한 게 아니고 여혐에 가까운 거. 이게 계속 여성이라고 그러잖아. 네. 여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돈을 받는 게 말이 되냐. 몸판 여자에게 막 이런 식의 여혐 논리가 굉장히 많이 커졌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역설적으로 그 지원 제도를 우리가 만들자라는 보도를 한겨레에서 낸 거죠. 그래서 비교적 좋은 보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에서는 이제 노르딕 모델 들어보셨나요? 아니. 이거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우리 딸은 알더라고. 대학교 1학년인데도 내가 우리 남편한테도 물어봤어. 그랬더니 노르딕? 막 이러면서 약간 이게 뭐지? 막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성매매 업주는 처벌하되 그 종사자는 처벌하지 않는 게 이 노르딕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북유럽에서 이런 거를 많이 이게 그 사람들까지 처벌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음지로 숨고 그리고 이 자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삶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계속 악순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구, 전주 등 성매매 직결지가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성매매 종사자 자활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대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알려서 오히려 지금 영등포나 아직도 서울에도 있거든요. 성매매 직결지가. 이런 데에도 다 지원 사업을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게 자기 발로 나올 수 있게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노르딕 모델을 도입을 하면은 결국은 성매매 수요를 끊기 위해서는 성매수자와 업주를 처벌해야 되는데 자꾸만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게 되는 업주는 뭐 쭈글쭈글해서 다 빠져나간대요. 그리고 또 이 성매수자들도 사실상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는 노르딕 모델이 좀 우리에게 도입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다 이제 한겨레 보도들이에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미추홀구의 예산이요. 꼴랑 아까 한 사람에게 2천만 원. 2년 동안 지원하는 거고요. 그것도 되게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요. 조금씩 지원하는데 그걸 다 탈 수 있으면 2천만 원, 2,2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 예산이 9천만 원밖에 없어요. 4명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사실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면 그거 가지고 지금 이걸 조례를 만들었냐?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 될 수준이었어요. 근데 인천 그 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시작이다. 이게 반응이 좋으면 우리가 이렇게 늘려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 성매매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 돈이 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처음에 진입 장벽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대로 효과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전세비 같은 걸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은 다 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돌려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잠깐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임대 같은 네네 그런 개념으로 보네요.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게 아닌데 너무 이걸 과장해가지고 단순 딸랑 돈으로 돈만. 2천의 가치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오히려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VS 구도로 해서 보도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매매 종사자 자활 지원, 불법 행위자에게 왜 세금을 뭐 이런 식으로 전부 VS야. 양쪽의 주장을 계속 실어주는 보도들이 또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가장 조금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현장의 갈등,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는 되게 심각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옐로우하우스가 철거되는 과정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너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요. 우리 이 뭐 손석희 이런 거 엄청 막 화끈하게 보도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음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나라냐? 나라 뭐 하고 있냐? 경찰 뭐 하고 있냐? 이런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8년 10월 23일에 그 성매매 종사자들이 일시불로 보상해 달라거나 일방적 퇴거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는 내용이 갑자기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작년에. 이런 보도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불응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지 왜 불응하고 있는지 왜 안 나가고 여기서 버티려고 이 사람들이 계속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보도들이 정말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 계속 하려고 그러네 이런 식의 불응 안 나가 뭐 그리고 일시적으로 돈을 한꺼번에 달라고 지금 떼쓰기를 하고 있어 이런 식의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뉴스원에 살려고 버틴다 철거 앞둔 옐로우하우스 성매매 종사자의 절규라는 1월 18일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는 괜찮았어요. 뭐냐면 옐로우하우스 33호가 있었는데 3분의 2가 떠났고 현재는 11호만 남아있다. 30에서 60대의 성매매 종사자 여성 50명이 퇴거를 거부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퇴거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주비다. 삶의 터전을 잃는 대가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주비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폭력 사태를 하나 전하는데요. 사실 이 보도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보도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 폭력 사태가 이제 용역업체 직원이 주민을 폭행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철거를 하고 있는 용역 인근에 막 철거가 되고 있으니까 그 용역이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72세 주민이래요. 먼지가 난다고 항의를 했더니 손목이 부러지고 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가 뭐 이렇게 나갔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허리를 엄청 심하게 다쳤다. 그런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이후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자신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면서 한편으로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폭행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나 여기서 쫓겨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버틸 것이다. 휘발유를 준비하자는 동생도 있다. 그만큼 각오가 남다르다. 조합에서 이주비를 줄 때까지 한 발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도 결국은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조합은 뭐고 그냥 그 현상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 이랬고 난리야 난리. 요랬고, 네네.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해도 참 너무 보도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이 보도에서 미추홀구는 올해 9,040만 원 아까 제가 말한 그 예산 9,04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성매매 종사 여성의 실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 조사에만 수개월이 걸려서 이들이 실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이 보도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다른 기술이 없어서 이곳에서 이주비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면 노숙자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추홀구 관계자가 지역 주택 사업은 민간이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식으로 조합이 성매매 종사 여성에게 이주비를 줄 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그 관계자 구의 관계자가 말을 하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 속이 터져.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 군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인가. 9,040만 원 만들어놨는데 언론한테는 엄청나게 욕을 먹었잖아요. 2천만 원 준다고. 이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을 다시 돌아가서 언론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고민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나마 이게 제일 잘 쓴 기사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일단 가지도 않아. 가지도 않지만 가서도 대안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어떻게 누가 더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여론을 좀 형성해 줘야지 되잖아요. 근데 너무 강 건너 불구경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날 토론회를 가서 되게 여러분이 나왔거든요. 네. 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나왔고 검사분 여자분인데 검사분도 되게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이제 성매매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네. 이분의 관심 있는 그 검사분도 오셨고요. 그리고 이 지금 보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였네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나오셨어요. 생활질서과에서. 그래서 우리는 단속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나서 질문하시는 내가 신고했는데 안 온다. 그리고 뭐 필요 없다 그런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럼 나한테 다시 알려달라. 경찰에서 오신 분이 내가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지방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하나마나 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무시한다. 이 사안을. 네네. 이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의 인권,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가? 어디 몸판 여자가 이런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싸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우리의 행동은.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분들이 정말 물론 그렇게 산 것이 뭐 꼭 인신매매를 당해서 갇혀서 뭐 어떻게 된 게 아니고 자발적 성매매를 하더라도 그럼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이러다가 진짜 무슨 사고가 나고 뭐 불이 나서 또는 어떤 정말 밑줄군가 거기에서 지금 아직도 버티고 있대요. 아직도 안 나가고. 그러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뭐 비정규직이나 뭐 많은 여러 곳에 참담한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이것 왜 이렇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 성매매 직결지라는 곳이 분명히 성매매 방지법이 있는데 왜 아직도 그 유리방이라는 그런 성매매 불 환하게 켜놓고 영업하는 곳이 곳곳에 아직도 존재하고 제가 지금 구로 쪽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영등포를 매번 지나가는데 갈 때마다 놀랐거든요. 밤에 퇴근하다 보면 정말 불이 완전히 무섭게 켜져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도시 중앙에 옆에 막 롯데백화점, 흰세유백화점 막 CGV 막 있는 여기에 저렇게 직결지가 있고 뭐지? 이 나라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현장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현장이 포착되지 않으면은 또 잡을 수 없대요. 지금 제가 다 그걸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너무나 이상해요. 그럼 이상한 것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참 애절하다. 정말 우리가 뭐 언론 운동하는 우리도 참 힘들지만은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분들과 계속 그분들을 상담하고 인권 지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분들 얘기하다가 한 분은 우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2천만 원 지원 그 얘기를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아니 그러면 국가가 그거 지원하면 안 되냐라고 강하게 싸워주시는 한 분이 있었대요. 그렇게 그렇게 그걸 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되게 울컥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일방적으로 2천만 원 지원하라 제가 그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분명히 우리한테서 있는 버젓이 우리 옆에 있는 문제예요. 예. 그러면 언론이
많은 그 쓸데없는 기사 쓰지 마시고요. 이런 데 가서 정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우리 이것에 관심 갖자고, 그리고 이분들에게도 인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막 억수로 막 돈을 쏟아부어서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고요. 해결하자. 해결하는 방안을 조금이라도 모색하면서 어떤 뭐랄까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나쁜 포주들은 진짜 척결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고민을 언론이 좀 도와달라. 언론이 너무 손 놓고 있다. 그리고 손을 놓으면서 툭툭 던지는 그런 부정적인, 특히 미추홀구 관련된 이런 부정적인 보도는 오히려 2번 죽이는 일이다라는, 차라리 아예 관심을 끄든가. 그 와중에 이런 부정적인 보도는 또 드립다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나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재밌네. 나 혼자 떠들었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설 앞두고 너무 심란한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죄송하긴 하네요. 왠지 또. 그리고 또 내일 재밌는 책 읽기가 있으니까요. 네. 내일은 드디어 우리 4.19 혁명을 혁명의 날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물론 내일도 인사를 드리겠지만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